조윤선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 출신이시죠.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청문회 기간 내내 뭔가 보고 답변을 하는 듯한 표정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변호사인 남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조력을 받고 있던데 부지런히 문자를 올려주셨던 모양이에요. 네,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이제 남편이신데 지금 아마 김현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마 이미 캠퍼스 커플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본인이 네. 직접 이제 이 변호사가 된 것도 남편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제 나와서 증언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말에 따라서 본인의 사법적 처리와도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본인이 네. 사실은 저 장소에 가면 1대 다로 대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특히 어제 이용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본인이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남편을 통해서 좀 계속적인 법률적 자문들을 사실 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상황에 나가면 머리가 사실 하얘집니다. 네. 증인으로 서 있으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이 정말 카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 이거는 특검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자꾸 이제 본인의 책임 자체를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특검 쪽으로 다 넘겨라. 이렇게 네.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본인도 뛰어난 변호사인데 변호사 남편의 조력을 받아야 될 만큼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첫 네. 번째는 이제 법조 업무를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조윤선 네.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 생활을 꽤 오래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카메라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마저도 지금 거의 뭐 다그치다시피 하는 일들이 네.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당황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남편분 입장에서도 큰 어떤 조언은 아니에요. 그냥 네. 당장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해라고 하는 거는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저기서 네. 뭐가 뚜렷하게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를 모면하자는 정도의 얘기밖에 없었던 거고 조 장관 역시도 지금 조 장관은 계속해서 나는 어떤 비선 실세와 연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모른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네.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저런 식의 답변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라고 전언이 들리던데요. 변호사 남편으로부터 실시간 조언을 받은 셈인데 그대로 읽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저에게 유리한 사실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난감해하면서 청문회를 이끌어가긴 했는데요. 결국 어제 이용주 의원이 18번, 17번이라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긴 한데 거의 심한 말로 하면 피의자 윽박 지르듯이 고성을 지른 다음에 답변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두 분의 인연이 상당히 공교롭더라고요. 나이가 훨씬 어리다면서요, 이용주 의원이요. 이용주 의원은 68년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윤선은 66년생입니다. 조윤선은 이제 외교학과 출신이고 네. 이용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용주 의원이 이제 한 의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적인 선배고 이제 이용주 의원은 이제 검사의 길로 갔기 때문에 사실 조윤선 장관은 바로 변호사의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어떤 마주치는 적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용주 의원이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정말 한 사람만 팬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네. 17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질의를 하죠. 사실 저런 상황에서요. 저렇게 몰아치면은 본인도 나중에 보면 정말 정신이 없고 본인이 아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보기는 봤다. 네. 있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이제 자기가 그걸 만드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했지만 결국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남편의 8년 후배로서 남편의 외조를 한번 얘기했던 조윤선 장관으로서는 저렇게 되면 청문회는 정말 이렇게 심장 강하신 분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피의자도 아닌데 말이죠. 글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완전히 존재 자체도 부인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자체로 위증이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인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거짓말을 한 것을 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걸 과연 너무하다고 할지. 그러니까 공적인 자료를 놓고 본다면
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저걸 또 과연 너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조윤선 장관도 완전히 굴복하진 않았죠. 저걸 인정해 놓고 나서도 약간 머리를 또 순간적으로 돌려서 내가 그걸 지난해 1월에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리스트에 올라있던 사람들도 다 지원을 받았다더라. 네. 그래서 또 자신이 빠져나갈 길은 또 그 사이에 또 만들어내셨어요. 그런 걸 보면 뭐 팽팽한 싸움의 결과에서 하나의 작은 소득이었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